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판이 얼마나 커지는가가 증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당연히 악재죠.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크게 이거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자, 지금 당장 현 시점에 10월 9일 오후 5시 40분 원유 그리고 코인 주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하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겁니다. 뭔가 큰 변곡점이 필요한 상황에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터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고 너무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중립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판이 어느 정도로 커질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오래 갔죠.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 수준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뭐 분쟁이 아니고 거의 전쟁 수준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제 요게 관건이 될 텐데, 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좀 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자, 미국이 핵 항모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했죠. 왜 제3국이 이렇게 끼어서 더 크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지원 물품 이동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지원을 하죠. 그만큼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을 당연히 중국은 별로 좋지 않게 보겠죠. 핵 항모를 띄운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외부 세력이 간섭을 하는 것은 증오를 키우는 주요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먼저 공격을 한 게 하마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빠르게 이 전쟁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단도리를 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핵 항모까지 전진 배치를 했으니 판이 좀 커지는 듯한 분위기죠. 자, 이스라엘 하마스 사흘째 교전이고 침투 격퇴 예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죠. 국경이 아직 뚫리는 상태고, 하마스 통치 종시 예비군 10만 명 동원을 했다. 가자지구 500거 공습, 이스라엘 사망 700인, 부상 1000입니다. 자, 지금 뭐 50년 만에 가장 크게 국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은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나는 그런 또 지역인데, 이번에는 규모가 좀 크죠. 규모가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증시나 상품 쪽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는 국제 유가가 될 겁니다. 중동 쪽에서 원유 생산이 많이 일어나죠. 원유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중동발 악재, 고물가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겠죠. 4%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 WTI가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3%. 맥스로 4%까지 한번 찍어주고 87달러까지 갔다가 8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안전자산 금도 1% 정도 상승 중이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2.7%, 천연가스도 1.7%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상품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이 국제 유가가 되겠죠. WTI. 자, 한 3% 정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거 국제 유가 원유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내가 좀 사놔야 되겠어. 투기꾼들이 매수를 해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코인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나스닥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일치로 봤을 때 지금 27,791 달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코인은 아주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과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큰 낙폭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군 합니다. 크게 저 부분이 코인을 아주 망가뜨리지는 않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0.6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1.6% 상승했죠. 1.6% 상승하고 숨고르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고용이 상당히 강했죠.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나 더 강력하게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금리 부분에서 약세를,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가져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증시는 하락을 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갔다가 지금 많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서 올려버리죠.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메이저들이 미국 증시의 주가를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자, 저 부분이 고용이 저렇게 탄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를 아주 박살을 내면서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으로 아주 심각하게 우당탕탕 착륙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시나리오가 고용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좀 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마 동결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강하게 올라섰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증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릴 만큼 내렸다죠. 자, 그렇지만 되돌리는 하락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되돌리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3%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자, 이제 국제유가 올라서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용도 탄탄하겠다.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근데 반영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죠. 0.66% 하락은 뭐 1.6% 내리고 0.6% 내리겠다는데 뭐 별 불만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0.6% 본장에서 이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합쳐서 1% 상승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뭐 1% 상승 수준에 맞추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혼조세인데 영국은 0.4% 오르고 독일은 0.4% 내리죠. 근데 대부분은 한 0.4% 정도 하락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거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발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아주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는 겁이 난다. 내다 팔아야 되겠어.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당장은 뭐 0.6% 정도 내리는 거 얼마든지 그 정도 내릴 수 있죠. 야, 별거 아니네. 이 전쟁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주변국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란이 다시 합류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중동의 국가가 지원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겠다. 우리도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미국은 이쪽에서 도와주고 또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또 상당히 저항이 커지겠죠.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화로 가는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증시는 지금 이 전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 그렇죠. 국제유가 3% 정도 뭐 오를 수 있지 뭐 이런 분위기고 증시 0.1% 정도 내려줄게.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뭐 좀 점점 마무리 되겠지라고 봤는데 이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길게 질질 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점점 이제 상승하는 폭이 높아지겠죠. 그런 분위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국제유가가 올라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가파르게 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증시는 단기적으로 충격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나 당장 내일은 크게 충격파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이미 증시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고 아주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전쟁의 상황이 아주 격화가 되면서 장기화되는 이 분위기가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발 물러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대응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좀 장기적으로 전쟁이 간다면.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계속 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그러면 이 부분을 변곡점의 재료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를 한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락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이 아주 강력,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개미 털기하고 한번 털고 다시 급반등하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